전홍준 대표의 주장은 9할 이상이 거짓이다.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일단 전홍준 대표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팔았는데 현재 전홍준 대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논란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 안성일 대표가 반박하는 식의 공방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여론이 전홍준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 역시 적지 않은 실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전홍준 대표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일단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트랙트 측은 프로듀싱 능력이 없어서 전적으로 안성일 대표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어트랙트 측은 사실 전홍준 대표와 10년도 넘게 함께한 전담 프로듀서가 있었던 것인데요. 피프티피프티를 하게 되면서 안성일 대표가 외주용역사 대표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 프로듀서와 안성일 대표가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담 프로듀서가 여러 차례 의아함을 느끼고 전홍준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홍준 대표는 전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트랙트 전담 프로듀서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관련된 일을 하게 됐다. 수차례 전담 프로듀서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는 전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믿었다. 전홍준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책을 했었는데요. 부모 형제보다 더 안성일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인터파크가 투자한 90억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금액이 바로 이 투자금입니다. 스타크루 ENT로 9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왜 이 가운데 60억이 어트랙트 측으로 왔는지, 정말 우리에게 60억 원이 쓰인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사실 이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면 언제 이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안은 인터파크와 스타크루 ENT 간의 선급 투자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선급 투자 계약이 뭐냐? 대부분의 중소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제작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방안 중에 하나로 쓰이는 투자 방식입니다. 음반사로부터 음원과 음반 발매를 약속하고 선급을 받아서 제작비에 투자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파크 측에서 90억 원을 스타크루 ENT에 넘겼는데 결과적으로 어트랙트 측에 60억 원이 가지 않았습니까? 피프티피프티 멤버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본인의 빚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인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빚은 피프티피프티가 아닌 전홍준 대표가 전적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자, 투자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인터파크 측에서 이 9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스타크루 ENT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전홍준 대표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 ENT의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석원이라는 가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바비킴과 함께 하면서 매출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석원의 성공과 바비킴의 성공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대표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90억 원의 선급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파크 측에서 최초로 투자를 결정했을 당시 9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은 하성운과 바비킴에게 쓰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는 전홍준 대표가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그룹에 투자해봐도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40억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인터파크 측에 어필을 한 거예요. 새로 론칭하는 걸그룹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국내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정적으로 겨냥을 했고 걸그룹 색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의 근거를 기반으로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좋다. 6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걸그룹에 써도 좋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인터파크 측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던지 다 전홍준 대표의 마음입니다. 다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차와 집을 사는데 혹은 사치품에 쓰였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전홍준 대표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피프티피프티의 성공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터파크 측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대로 돈이 쓰였고 성공적으로 론칭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향후 전홍준 대표가 갚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가 하성운도 아니고 바비킴도 아니고 인터파크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60억 원에 대해 수혜를 입은 피프티피프티가 이 돈이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라고 하니까 인터파크 측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왜 50-50 멤버들은 그 빚을 자신들이 갚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어찌 됐건 이 6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으니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이 60억을 전홍준 대표와 함께 까야 됩니다. 투자금을 까고 난 뒤에 흑자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60억 원을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남았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걸그룹 멤버들이 이 돈을 갚아야 할까? 아닙니다. 그 금액은 계약 종료와 함께 전적으로 전홍준 대표가 떠안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스타크루 ENT로 돈을 받고 왜 어트랙트에서 쓰였느냐라는 것인데, 스타크루 ENT로 돈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조달이 됐느냐? 스타크루 ENT에서 어트랙트 측으로 대여금 형식으로 조달이 됐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처음에 스타크루 ENT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트랙트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날인한 계약서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어트랙트가 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어트랙트 소속 가수임을 증빙하는 확인서에도 멤버들이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인터파크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룹을 양성하는 데 쓰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피프티피프티의 대박으로 인해서 인터파크가 아주 순조롭게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과정에서 당사인 인터파크가 아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럼 이게 피프티피프티의 빚이라기보다는 그냥 어트랙트의 빚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를 팔았다, 시계를 팔았다, 노모의 돈을 썼다, 어쨌다,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자, 이 말이 왜 나왔냐? 피프티피프티의 사촌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주장은 9할 이상이 거짓이다.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차와 시계 그리고 노모의 돈을 썼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분이 사촌 동생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관련이 있는 분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는 정말 차와 시계와 노모의 돈을 쓰지 않았을까? 이 부분의 결정적인 사안 중에 하나는 멤버들이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홍준 대표는 이 부분을 멤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부담이 될까봐. 전적으로 떠하는 부분, 본인이 어떻게 전홍준 대표가 시계와 차와 노모의 돈을 썼는지 멤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단정지어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죠. 충분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거짓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던 충격적인 한 가지는, 일단 전홍준 대표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팔았는데 현재 전홍준 대표가 차고 있는 시계는 5만 원대 카시오 시계였습니다. 그간에 차던 시계가 걸그룹 론칭 과정에서 바뀌었고 현재는 카시오를 차고 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의 잘못, 멤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필했어야 됩니다. 야, 너네들 때문에 차도 팔았고 시계도 팔았고 노모의 돈까지 썼다, 잘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멤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될까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니 오히려 거짓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자, 그리고 더기버스 측에서 바로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정산 내역 누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정산 내역서를 늦게 주긴 했지만 누락시킨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다르게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멤버들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정산 내역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됐을까? 어트랙트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더기버스 측에서 정산 자료를 늦게 줘서 그 부분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더기버스 측에서 제대로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할 수 있는데 늦게 줬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에게 가는 내용은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늦게 줬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는 것인데 마치 우리는 누락시킨 적이 없고 늦게 줬을 뿐인데 멤버들에게 결과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주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처리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 역시 제작사 대표로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홍준 대표에게 컨택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 측이 제게 전해온 입장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팩트로 진실을 가리고 싶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성 파리 등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호도하고 싶지 않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만을 따져달라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읽히는데요. 이 사안이 정말 극단적인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PPT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